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아, 예. 우리 주변에 보니까 휴가들 많이 떠나셨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무지 덥고, 네. 그리고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돼서 네. 화상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네.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이 이제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햇빛 알레르기 알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는데 네. 저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되게 특이한 습관이 있었어요. 체육 네. 시간에 밖에 나가면 애가 햇빛을 바라보면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걸 일부러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나는 햇빛을 보면 재채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귀엽고 네. 그게 재밌어가지고 야 또 해봐 이러면 얘가 햇빛을 보면 에취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햇빛 알러지라고 알아서 저한테 있어서 햇빛 알러지는 약간 이제 좀 가볍고 귀여운 병 정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사진들, 그럼요.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무섭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햇빛 알레르기입니다. 네, 영화 디 아더스 보셨어요? 네네, 옛날에 봤죠.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음. 충격적이었죠. 그죠? 반전. 네, 반전 영화의 대표작 맞습니다. 식스센스와 함께. 거기에 나오는 니콜 키드만이 아이들의 햇빛을 철저하게 차단하죠. 빛을 네네네. 차단하고. 네. 그 아이들이 바로 과민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햇빛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을 앓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햇빛 알레르기 이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피부에 구진 정도 나는 이런 네. 단순한 일광 두드러기나 다형광 발진 정도의 알레르기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만성 피부염이나 광독성 반응 같은 것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햇빛에 노출되지 못하는 심각한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 심각한 질환을 다루는 것보다는 이런 햇빛 알레르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네. 어떻게 좀 햇빛을 좀 차단하고 지혜롭게 이겨낼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요. 네. 그다음에 휴가 지금 아직 안 떠나신 분들은 어떻게 좀 햇빛을 차단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햇빛 알레르기가 흔한 질병이죠, 선생님. 네. 우리 한국보다는 서양이 훨씬 많아요. 네네. 한국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5% 많네요. 정도니까 100명 중에 5명. 적은 건 아니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 서양은 10명 중에 1명, 10% 정도가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백인들.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이제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동양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있기 때문에 햇빛에 대해서 이제 햇빛 받으면 검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가 적기 때문에 햇빛에 훨씬 더 그래서 하얗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훨씬 더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얼굴이 이렇게 시커먼데도 왜 햇빛 알레르기가 생겼죠? 너무 땡볕에서 고생하셔가지고. 네, 선생님은 그러면 그 전에는 햇빛 알러지가 전혀 없으셨다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는 네네. 과민 반응이죠. 네. 이 과민 반응이라는 거는 한번 어떤 그 과민한 상황에 내가 몸에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먼지 알레르기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네네. 먼지에 의해서 굉장히 심한 비염을 한번 앓고 난 뒤에는 그 계속. 유사한 먼지 성분 또는 한냉 알레르기를 해서 차가운 성분, 꽃가루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심하게 비염 증상을 앓고 나면 꽃가루와 유사한 성분만 이렇게 비치게 되면 벌써 내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형성이 됐던 그런 과민 반응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의학적으로는 평생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게 면역이라는 거. 면역이 어떤 거냐면 이제 한의학적으로 정기존내 사불가간이라. 그래서 정기가 우리 몸에 충만하면 나쁜 기운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방금 훈장님 같으셨어요. 네, 우리 수업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로 수업을 네네. 합니다. 한의사들은.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전기, 면역력이 충만하면 나쁜 과민 반응들이 밀어낼 수 있어요. 억제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알레르기 반응들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언니 아들이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 한의원에 갔더니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다고 해요. 네. 그게 약간 좀 관련이 있나 봐요. 예. 관련이 있는 이유는 요즘 이제 소아과에서 네네. 한방뿐만 아니라 양방, 그러니까 이제 소아과 의원에 가면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면역제를 주어도 안 되고 다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방법으로 유산균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면역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소장이거든요. 그다음 대장. 네네. 이 장에서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네. 유산균이나 이런 유익균들을 많이 먹어서 장이 튼튼해지면 우리의 면역 물질이 많이 생긴다라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처방을 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의학적으로는 예전부터 장은 폐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폐가 나쁘면 장도 나빠요. 네.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 폐도 튼튼해져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감기 이런 거를 잘 이겨낼 때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네. 예전부터. 야, 너무 안타깝네요. 저희 뭐 직장인들 점심 먹 광합성 하자 이런 말 하면서 햇빛 아래 한 바퀴 산책하고 이러는 네. 게 너무 사실 되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햇빛을 쐬는 게 너무 따뜻하고 기분 좋아지게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햇빛이 우리한테 이로운 것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햇빛 알레르기 환자들은 예. 안타깝네요. 네, 햇빛이 주는 유익한 것들이 많죠. 비타민 D도 생성할 뿐만 아니라 네네. 햇빛이 이제 망막에 비치게 되면 네네. 우리 망막에서 빛이 차단되었을 때 12시간 지나면 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뇌로 분비가 돼요. 네. 그러면 그게 수면제예요. 잠을 잘 자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광합성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면역을 만드는 것, 이런 좋은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알레르기가 생긴 환자들한테는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게요. 네.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지혜롭게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햇빛을 차단하면서 같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네. 그 햇빛 알레르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질환인가요, 선생님? 아니면 현대에 들어와서 좀 더 심각해진 질환인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아, 그런가요? 사실은 옛날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햇빛을 보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예전에 고려시대 또는 훨씬 더 이전부터 네. 햇빛을 보면서 좀 심해졌던 질환들은 문헌에 어떻게 표현돼 있었을까? 또 이제 요즘은 많은 그 교실마다 연구들을 하죠. 그래, 한의학에서는 은진, 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네네. 이런 거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알레르기성 피부, 아토피 같은 것, 네. 그리고 햇빛도 이제 알레르기의 한 부분이니까 이런 질환들을 과민한 것들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은진은 우리가 음식물에 의한 두드러기나 그런 것들도 다 은진선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약재들도 구성들을 보면 음식의 독을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알레르기가 피부 쪽으로 열이 몰려오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열을 식히는 약, 이런 약들을 통해서 치료했던 거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한의학에서는 아토피랑 햇빛 알레르기를 같은 원인, 같은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예. 훨씬 또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두 개를 같이 보는 제가 건가요? 진짜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원인이 햇빛에 의해서 또는 뭐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모르지만 네네. 뭐 환경에 의해서라든지 스트레스에 의해서라든지 먹는 음식에 의해서라든지 또 이렇게 두드러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과민한 것들은 한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네. 물론 훨씬 세분화되어 있지만 네.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네. 첫 번째는 내 몸 장기에 중에 장에 독소가 있다. 내 장에 독이 있기 때문에 이 독이 배설되지 못하고 뿜어져 나오는 거다. 그래서 네네. 그 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부 쪽으로 열이 몰려서 음. 독소 피부 쪽으로 열이 몰려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피부를 어떻게 식힐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하나 더 든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면역력을 좀 높여서 높일 것인가. 예. 그래서 사실은 독소를 제거하면 면역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또 평상시에 면역을 높이는 뭐 약재들도 많고요. 처방도 많고요.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면역을 올리는 것. 이 세 가지를 접근하면 아까 다 비슷한 종류의 치료법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그 아토피랑 햇빛 알레르기의 원인 이제 크게 세 가지 중에서 그 피부로 열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선천적으로 피부에 열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열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 걸까요?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질적으로 우리 유경 씨도 좀 뜨거운 체질이라고 네, 저 그러셨죠. 뜨거운 여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열이 많은 체질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냉한 체질이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열이 많은 체질이 열에 더 노출되기 쉽겠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체질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열을 발생시키는 어떤 인자들이 있어요. 네. 가장 첫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아이고 스트레스는 네. 항상 매회 나오네요. 그럼요. 뭐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네. 조직이 노화되고 산화된다. 뭐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스트레스는 한의학적으로는 그렇죠. 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붓는 거죠. 열 받으면 막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뜨거워지죠. 만화가 생각이 나요. 뜨거워지는 뚜껑 열리는. 네, 여기서 막 네. 열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열을 발생시키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량짐이라 그래서 네네. 열량이 많고 칼로리가 높은.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도 보면 칼로리가 무지 많은 음식들은 다 뜨거운 음식들이에요. 개고기도 열한 음식이고요. 아유. 닭고기도 열한 음식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열이 많은 고칼로리의 음식. 그다음에 아토피나 그다음에 알레르기 질환들은 잠을 못 자면 굉장히 심해집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 열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되죠. 그런 열들이 체질적인 것과 맞붙여서 이제 축적이 되는 게 이제 쌓이는 게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올여름에 뭐 보신한다고 너무 뜨거운 음식 먹으면 안 되겠네요. 예, 그건 또 좀 다른 내용이죠. 네. 찬 것만 먹으면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네. 마찬가지로 속이 차기 때문에 따뜻한 것들로 해주는 게 오히려 바깥을 반대로 시원하게 해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돼. 예,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의학은 음양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속이 너무 차지면 밖은 열이 더 많아져요. 이해되세요? 네네. 속을 조금 따뜻하게 해줘야 밖이 덜 뜨거워져요. 그런 상대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열이 있다고 꼭 반드시 속을 차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 밖을 차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네요. 이 모든 햇빛 알레르기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자외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햇빛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외선을 내가 어떻게 차단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키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유경 씨 선블락 쓰세요? 예, 쓰죠. 꼭 쓰죠. 예, 뭐 제품에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보고 구매를 하시나요? 뭐 거기에 보면 SPF 네네네. 뭐 50, 뭐 3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어떤 제품을 쓰세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SPF 30에 네. PA 뿔뿔뿔. 3 포지티브. 네. 그걸 쓰시고 네네네. 계시는군요. 뭐 좋은 제품을 쓰십니다. 어. 그 SPF 30이라는 거 30이라는 게 어떤 수치인지 혹시 알고 쓰시나요? 그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아진다고 네.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볼 때 이제 두 가지를 상식적으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네. 자외선은 이제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광선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 UV라고 하는데 네. UV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네. 그런데 UVC는 대부분 이 오존층에 의해서
지구로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요즘 오존층이 파괴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UVA와 UVB가 우리 너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네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부 노화가 빨리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노출되면 피부암이 생기고 네. 그리고 피부 알레르기 같은 사람은 염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햇빛 보고 나면 주근깨나 기미 같은 것들 햇빛 보고 나서 생기는 여성들 많이 네네. 있어요. 저요.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네.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햇빛을 차단하고 선블락을 꼭 하라라고 바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중에 SPF라는 거는 네네. UVB를 차단하는 수치예요. 네. 그래서 SPF가 15다. 그러면 그 UVB가 네. 15분의 1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내가 이걸 바르면 1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5분의 1만 예, 1로 줄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30이면 30분의 1. 네. 그래서 50분의 1.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50분의 1.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네. PA라는 거는 UVA를 차단하는 지수인데 네네. 이거는 뭐 그렇게 UVB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네네. 보통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 정도로 해서 네. 포지티브가 많은 것이 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뷰티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사실 선블럭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여자들이. 요즘은 또 막 뭐 유기자차다, 무기자차다 이러면서 선블럭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뷰티 프로그램에서 듣기로 SPF 20만 해도 한 95% 정도는 차단을 해준대요. 네, 뭐 30, 이렇게 50 이렇게 올라가면 뭐 그게 네. 97%, 8%가 되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작은 숫자로도 뭐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네, 근데 왜 이렇게 높은 거를 그냥 쓰는 게 더 좋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이렇게 낮은 거를 쓰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숫자가 높을수록 화학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다고. 그래서 네네. 그게 더 이제 또 알러지 같은 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지. 막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그냥 우리 선블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예방법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굴 같은 곳에 저도 햇빛 알레르기가 잠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이 광대뼈 부위가 좀 생겼어요. 이 부위만 햇빛 두드러기가 잠깐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선블락을 하고 햇빛에 이제 노출되는데 그걸 어떻게 발라야 어떻게 바르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높은 제품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화장품 판매하는 화장품 회사에서는 1mg 그러니까 1제곱미터 센치당 1mg 정도의 소량을 바르라고 하는데 네.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 한 2, 3 정도를 발라야 되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SPF를 가지고도 두껍게 바르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걸 그냥 한번 발라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4시간마다 한 번씩은 발라야 된다. 자주 강력한 햇빛을 받으면 자주 덧발라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두껍게 바르면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막 가부키 화장처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지혜롭게.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햇빛을 좀 제가 잘 차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활의 지혜들을 좀 받으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노출되는 부위 얼굴 뭐 노출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손은 뭐 이렇게 좀 가릴 수도 있어요, 장갑을 낄 수도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위 얼굴이니까 얼굴을 완전히 가리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네, 가면 쓴 것 같이. 이슬람 사람인 줄. 네, 그뿐만 아니라 가끔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마스크 끼고 다니는 맞아요. 좀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뒤로 걷잖아요, 아줌마들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고 선블락을 하는 게 이제 예의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예의. 두 번째. 예, 저는 공원에서 정말 놀랍니다. 예, 너무 이렇게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다니면 좀 네네. 뭐라 그럴까 혐오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외선 이렇게 차단제만으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의복으로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옷은 의복은 좀 조직이 치밀해야만 우리 UVB 같은 것들을 잘 차단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두꺼운 천이나 조직이 좀 치밀한 그런 천들로 이렇게 가려주는. 가려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모자를 쓰는 것도 얼굴을 가리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측정을 해보면 창이 10cm 되는 거랑 네네. 5cm 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래서 모자를 썼을 때 이 턱 있는 선까지 그늘이지도록 만드는 그런 네네. 모자를 쓰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얼굴 가리는 거 제가 혐오스럽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햇빛 알레르기가 심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어쩔 수 그런 없죠. 거를 떠나서라도 얼굴을 마스크 그렇죠. 팔죠. 코만 이렇게 뚫려 있고 네네. 눈 뚫려 있는 그런 거를 착용하는 것. 그게 좋고요. 음. 자동차 이제 유리창 뭐 그다음에 차단막. 그런 곳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 필름들이 있어요. 그런 네네네. 것들을 발라주면 훨씬 좋고요. 이 녹차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녹차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햇빛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는 녹차를 약간 열이 난다 그러면은 차갑게 우러낸 걸 차갑게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가 씻는다든지 네네네. 이렇게 좀 적셔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항산화 시키는 네네. 작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화장품 그 UV 제품, 네네. 선블락 같은 거를 사용하면 그 화학 화학 성분. 성분이 몸에 안 좋으니까 네네. 사실은 바르는 것보다도 클렌징이 중요하죠. 그렇죠. 지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제 아내는 뭐 한 20분씩 문 떼고 앉았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지우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네. 사실은 햇빛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그냥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냥 나가지 내가 않는다.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고 그 이후에 또는 그 이전에 바깥 활동들을 하시는 게 네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곧 양산을 좀 살려고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기준인데 양산을 들고 다니는 순간 아줌마의 길에 들어서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보류했는데 네. 저만의 그늘막을 들고 아줌마 다녀야겠어요. 셨어요? 아줌마. 네. 네. 그러시군요. 햇빛 알레르기 예방법 여러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이거 말고 선생님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뭐 네. 지금까지는 이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네.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예방하는 것도 첫 번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노출됐더라도 네. 발생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 피부를 튼튼하게 바꾸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 피부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바꿀 것인가? 네. 피부의 이 두께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하는 내용들이지만 네네. 또 강조를 해야 됩니다. 네네. 첫 번째 물. 물 많이 마셔라. 네. 수분이 섭취가 돼야 피부가 보호가 됩니다. 네. 한방도 물이 부족하면 병이 생겨요. 네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아도 병이 되니까 물을 빼내는 치료를 하고요. 네. 물이 부족해서 피부에 흡수가 안 되면 병이 되니까 그걸 채워넣는 그게 음기거든요. 면역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표현되는 거를 근데 사실은 맹물 많이 마신다고 보충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분이 잘 섭취되도록 그래서 너무 이뇨제들 많이 안 먹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미네랄. 예. 미네랄이 왜 좋으냐?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이 우리 뭐 미역김, 파래, 다시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야채에 있는 각종 무기질 이런 네네. 것들이 다 미네랄이란 말이죠. 네네. 물에도 들어있지만 네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면역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돼요. 이런 미네랄이 장에 들어갔을 때 장에서 우리는 무수한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무수한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는 게 정수기물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들 하시던데.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그렇게 미네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요. 이제 우리가 정수기물은 역삼투압을 하는 정수기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네네. 이거는 깨끗한 물은 빼내는데 미네랄도 같이 끌어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영양이 없는 그냥 수분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세 번째는 비타민을 먹어라. 비타민을 먹어라. 예, 비타민을 먹기보다는 야채를 더 많이 먹어라. 네. 예, 사실은 야채로 다 우리의 바이타민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제로 먹기도 하지만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비타민들은 우리 항산화 작용, 그다음 면역
높이는데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색 채소, 푸른 채소, 그다음에 뿌리 채소 이런 것들이 비타민이 많고요. 네네. 뭐 그 외에도 동물 그리고 육류 안에도 들어 있어요.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네요. 예, 돼지고기나 고등어, 그다음에 참치, 연어에도 비타민 B6가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에는 D 같은 것들이 있고요. 견과류에는 다양한 비타민들이 들어 있죠. 네네. 그런 비타민들을 먹어라. 음. 그다음이 항상 하는 이야기죠. 운동, 네. 면역력 증강. 뭔가 혼나는 기분. 네. 제일 중요한 게 잠입니다. 음. 미는 잠꾸러기죠. 네네. 잠 충분히 자고 나면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뽀얘지죠. 네. 왜냐하면 잠을 통해서 우리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